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한겨레가 마련한 진보 교육감에게 듣는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모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그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선되셨죠. 김상곤 신드롬, 그리고 김상곤표, 무상급식, 혁신학교, 또 경기도발 교육혁명 등 정말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신 그 주인공이신데요. 지금 그 한국 교육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이 허리가 휜다. 이런 말들로 정말 아우성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특이하게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6분이나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공교육에 희망 과연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그 김 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재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네. 이번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유권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유권자분들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이야기는 참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뜻밖에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까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하면서 언론에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기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방어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런 인사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어떤 그 김상곤 교육감하고 어떤 그 뭐랄까요, 교육 철학을 함께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다는 얘기네요. 대체로 보면은 우리 그 경기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심각성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일반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유권자들 또는 특히 학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분들이라를 막론하고 실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긴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연극계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들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러다가도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함께 하시길래 이번엔 정말 확실히 되시겠구나. 그런 어른들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슷하더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저를 걱정하시는 말씀하신 중에서도 이제 다른 분이 더 이제 입장과 관련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기교육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똑같이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동안 나홀로 진보 교육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는데 이번에 6분이나 당선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한두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은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또는 교육으로 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나 한계들이 너무 크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참으로 이 교육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유의식들이 예. 작용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공유의식 속에서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아보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번 이제 6.2 지방선거에서 특히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로또 선거니 또는 깜깜이 선거 그리고 이제 줄투표 뭐 이런 이제 이건 번호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행정자치 기호와 관련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런 우려가 사실은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께서 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이번 선거에서 표현하시려고 노력하신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보 교육감은 6분이 당선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어떤 그 진보적인 교육 철학을 가진 유권자분들이 많으셨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 진보 교육감 분들하고의 그 연대의 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건 뭔가 이렇게 좀 작전이 쓰셨나요?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만나셨나요? 뭐 이전부터 이제 뵀던 분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감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해서 따로 뭐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감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즉 어떻게 할 건가는 결국은 지금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서로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책 교류 내지는 뭐 기초적인 연대 이런 것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진정한 연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떤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연대의 밑바탕이 있는 분들이야 그 문제 당연한 거지만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계속 그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싸우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쪽 교육감님들하고의 연대가 정말 중요한 네. 숙제일 텐데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헤쳐 나가실 건가요? 예. 지난 1년간 이제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그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그 보수 교육감으로 불리는 또는 구분되는 그분들도 실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보하고 보수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 이걸 먼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은 교육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이런 정치 사회적인 이념적인 시각이라든가 스펙트럼하고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땐 달리 보고 계신다. 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색깔로서 진보 보수가 아니라 교육 정책의 방향과 관련되는 문제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게 그 경쟁 지상주의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고, 예. 그러나 이제 기존 방향을 좀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수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 그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거를 듣고 보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그 말하자면 이렇게 승리를 하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좌파
좌파 교육감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 내용을 들어봐라라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침착하게 설득을 성공을 하신 거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데, 역시 제가 질문 드린 거에 굉장히 어떤 그 지혜롭게 마치 꼭 우문현답처럼 대답을 해주셔서 이런 힘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색깔론에 휘말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인 것 같네요. 그렇게 설득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장에서 이 정치 사회적인 그런 색깔론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게 결코 국민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번 선거가 조금은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육감께서는 그 1%만 기억하는 그 MBC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어떤 소활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혁신교육 시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 교육감이시니까 또 뭐 경기도 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경기도 지역만을 위해서 나오신 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혁신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분으로서 우리 교육에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뭐를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는 뭐 공교육 자체가 이제 무너져 내려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힘들고 지치고 학부모님들은 뒷바라지하기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제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좀 제대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그 말씀은 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사실 아이들을 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어르신들이나 그 젊은 분들은 사실 이 혁신학교, 이 교육에 대해서 사실 가까운 사람이 학생이 없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는데 일종의 네이밍이잖아요. 혁신학교라는 걸 이렇게 그 어떤 그 선대위 같은 데서 만드신 이름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풀겠다 하는 게 이제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혁신교육의 요체를 구현하는 배움터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이제 선진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선진자본주의 국가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여러 부문에서 시험적으로 했거나 또 이제 구체화시킨 사안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핀란드라든가 또는 덴마크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그것의 효과라든가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방식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의 이제 배움의 공동체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하나 이제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델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계 이제 교사들이 앞서서 우리 교육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고 또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동 모둠 학습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같이 무엇인가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하면서 실제 지역의 이제 학교들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작업들은 실은 교사도 배치 전환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뜻을 가진 교장 선생님도 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은 또 이동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속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상당수의 학교들에서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전체의 학교를 바꾸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 바꾸어낸다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우선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학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것, 가기 싫어하는 것, 이건 뭐 물론 누구나 이제 그럴 수 있고 저 자신도 학교 다닐 때 그렇고 우리 사회자님도 뭐 그러셨던 저도 싫었어요. 적이 있으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즐겁게 학교 오고 또 편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보육까지도 책임지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진로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 나가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은 학부모님들이 지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도 자연스럽게 경감되고 그러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교육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느냐. 그걸 만들기 위한 학교의 모형을 혁신학교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갑자기 그렇게 발전할 수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뭔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이 혁신학교는 어떤 거냐면 이 학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 학교가 몇 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참 다행히도 제가 지금 3학년짜리 딸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를 그 양평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학교가 어떤 그 교장 공모제 출신으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시고 혁신학교 어떤 그 시범 학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에도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사실 제가 다녔던 학창시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아주 절망적인 표현을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식한테 자기가 제일 싫었던 걸 똑같이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공교육을 안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정말 그 학교를 만나면서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학교도 있긴 있구나 해서 저는 사실 행복하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만 행복한 게 지금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게 빨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학교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시범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뭐 이제 자녀 보내는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라는 말씀 주시니까 저도 이제 반갑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초중고가 한 2,100여 개 됩니다. 제일 전국에서 제일 많다면서요? 제일 많고 제일 이제 규모도 크고 그런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또는 뭐 1, 2년 사이에 모든 학교를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뭐 교육이라는 건 100년 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이 변화하려면은 5년 내지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걸 담당하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경쟁 지상주의 또는 뭐 서열주의적인 그런 교육 풍토에서 아픔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른 방식도 있겠구나. 또 다른 방식이면 더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볼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학교도 이제 조그만 조직이죠.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 이제 바로 이제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마인드 또는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즐겁고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기고 우리 사회가 그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학교 모습에 걸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당사자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가능한 방식을 조금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100여 개 중에서 금년부터 이제 4년 동안 1년간 50개씩을 지정해서 한 200개를 만들면은 네. 200개가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초, 중, 고로 이제 급별 벨트를 이루면서 포진이 되면은 그게 축이 되어서 네. 전파가 훨씬 더 빠른 예. 속도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교장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는지를 제가 그 교육 수혜자로서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긴 한데 그게 마인드가 전파가 돼야 될 텐데 그 마인드가 전파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 언제 기다려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마을도 우리 고장도 저 마인드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공동체 훈련이 아직 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라도 저기 좀 어떻게 빨리 보낼 수 없나 그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좀 보낼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의 물론 뭐 그게 어떤 약간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정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뺑뺑이 돌리듯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름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네. 참, 제가 이제 그 저번 6.2 지방선거를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크게 갖고 당사자니까요.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 하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비칠 때는 뭐 이기적으로 비치지만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솔직한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네. 그것을 전체로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런 행정이라든가 뭐 교육에서 이제 할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계신 열정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물어보신 그러면 혁신학교를 어떻게 지정해 가느냐. 네. 선정의 기준이. 예.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장 선생님, 교사, 학부모님 이 3 당사자가 3 공동 주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특히 그 중에서도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우리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공동으로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그것을 이제 계획서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서류 심사군요. 예. 그리고 서류를 잘 써야겠네요. 서류하고 이제 뭐 물론 필요하면 이제 면접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걸 굉장히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니네야? 왜 하필이면 니네야? 왜 우리 동네는 아니고?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저는 그러게? 왜 우리지? 그래서 상당히 그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먼저 지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받을 준비가 내 집이 그렇죠. 어느 정도 생긴 분들이 그거를 요구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 관에서 뭐 교육행정 쪽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여기 뭐 혁신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면서 지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의 평가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그 경기도의 지역 자체를 상당히 그 공동체로 묶게끔 하는 동기가 되네요. 그 학교 때문이라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러게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도 이제 부수적으로 따를 그렇죠. 겁니다. 사실 시골이라 그래서 다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 이렇게 도시분들이 각각 환상을 가지시는 건데, 뭐 고등학교 동창도 자주 안 만나는데,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 그러면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이들 문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자꾸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서로 친하게 되고, 공동체의 어떤 문화도 되게 건강해지겠어요. 그런 혁신학교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 크게 이제 종류를 늘 구분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런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농촌이라든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상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는데도 이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수화되는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가 좀 되살아나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원형 학교, 혁신학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원시가지 또는 구시가지 이런 데에서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학교 자체도 이제 점차 수가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원시가지, 본시가지도 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학교를 좀 되살리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는 이제 도시형 학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금 개설되는 학교, 이런 학교도 좀 보다 새롭게 개설되는 만큼 모든 걸 기획하고 계획해서 좀 잘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미래형 혁신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상정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지정을 해왔는데 꼭 뭐 몇 % 이런 식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원형과 도시형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원형 혁신학교의 학부모인데요. 정말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부모들이 정말 어떤 그 계급 계층이나 어떤 교육 정도나 그런 것이 다 다른데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 귀찮았어요. 학부모의 참여가 많아야 한다니까 뭐 공동육아도 아닌데 조금 귀찮다 했는데 자꾸 모이다 보니까요. 아주 훌륭한 어떤 긍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군수님, 이장님도 못하셨던 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많은 많은 고장이 또 도시로도 많은 곳이 이렇게 저희 학교, 저희 동네처럼 이런 분위기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감님께서는 그 무상급식에 대한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죠, 정말. 그야말로 원조 무상급식 억울하시겠어요? 원조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뭐라 그러더니 다들 은근슬쩍 다 자기가 원래 얘기한 것처럼 해서 저도 제가 보기에도 막 제가 다 억울하던데 그 원조 무상급식 이렇게 어떤 제창자로서 그 무상급식 실현이 아직은 지금 원껏 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떤 그 예산이나 뭐 이렇게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 또는 뭐 교육적인 의제가 되리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 1년 과정 속에서 국민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네 삶이라는 게 먹을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네 먹거리 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서 이제 참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 수준에서 볼 때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좀 뒷바라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을거리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상당히 깊게 하고 계셨다. 이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그 단순히 이 교육감님들이나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쪽에서도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또 당과 관계없이 또 나름대로 이제 공약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실천해 내겠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또 우리 사회의 이제 복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공감대 이런 게 참 크게 앞으로 진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상급식을 진전시켜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무상급식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 학생 또는 뭐 전원 무상급식 방식으로 하되 즉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하되 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상급식은 말하자면은 어떤 그 지역 먹거리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거에도 이바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그 어떤 그야말로 국가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야 이게 공짜가 들어가는 어떤 세금 내는 거에 이렇게 아주 뿌듯할 때가 이런 얘기 들을 때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 돈 있는데도 왜 돈 있는 집은 내라고 그래야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없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일견 생각할 때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 하나는 이제 복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복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보편주의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번 하반기에 G20 회의까지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집약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여러 가지 것을 참으면서 해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치권이든지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가 이제 하든지 사회적으로 복지 기초가 닦여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물론 그 집안에 이제 돈이 있으면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이제 심리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즐겁게 같이 식사하면서 더구나 중요한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익혀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경기도는 특히 이제 농어촌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부가가치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네 삶 속에서는 맞벌이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는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길러줌으로써 뒷받침해 줌으로써 학부모님들과 학교와의 이제 신뢰관계도 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보죠. 예. 아이 낳아라 그러는데 밥이나 좀 먹여주고 낳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보편주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정말 그 어떤 시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까지 라면 한 박스 주면서 전교생 다 서 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무슨 굉장한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라면 한 박스 그러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어떤 모멸감 때문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이마에 가난이라는 이름표를 써붙이고 다니지 않게끔 뭐 커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학생 때만이라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번에 시혜를 받는지 다달이 검사를 하는 그런 야만적인 일은 이제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일부 정치인들과 또 이제 그 아직도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아니 학교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도록 예, 교육 카드로 해서 이제 뭐 그 비용도 내고 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는데 뭐 그 어떻게 그렇게 눈칫밥과 같은 그런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그냥 흔연하게 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아이들은 다 알죠. 서로들 다 알고 무섭게 알아요. 그걸로 해서 서로들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서로들 눈치를 보고 또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참 그런 건 안타깝죠.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겠죠. 자, 이번 질문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수원지법에서 아직 재판 중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문제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지난 화요일, 즉 6월 8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 심리는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7월 중순에 판결을 하겠다. 즉 1심 판결이 이제 7월 중순경에 이제 나올 예정인 상황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직무유기죄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교육감직의 이제 직무 정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대법에서 판결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대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대법에 가서 무죄가 확정되면은 직무정지가 풀려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거고,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서 직무정지가 된 것이 그대로 유죄가 대법에서까지도 인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직무를 떠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계획이? 아니요, 이제 이전에도 그 법원에 갈 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셔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즉 사법부가 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 서명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100일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를 거치고 또 여러 회의라든가 이런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은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저 자신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를 변호하는 이제 변호인들은 뭐 그런 면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사법부 최종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징계권은 교육감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좀 교육 자치지만은 인사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사권, 징계권도 인사권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인사권이 어디까지 교육감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위임 사무라고 교과부라든가 이제 검찰에서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이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게 위임 사무라기보다 이제 고유 사무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면에서는 이제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이제 그 자체 교과부 지침을 안 들었다는 면에서 이제 그 확산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은 이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계 기관장은 30일 이내, 1월 이내, 즉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당한 이유를 뭘로 볼 거냐 하는 지금 이제 입장의 차이입니다. 상당히 잘 돼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잘 되겠죠.
잘 돼야 하고요. 도민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뭐 잘 되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선거 이전부터 이미 뭐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그랬다라는 또 한간의 설도 있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왜 전교조 탄압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교육감, 좌파 교육감이다 굉장히 잘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가셨지만 보수 교육감님 분들하고 뭐 급식 문제나 이런 건 다 어떤 타협이 가능하지만 가장 피곤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설득을 해 나가시겠어요? 뭐 이제 다들 교육감들께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서명교사 징계 요구 유보 문제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징계 요구를 하셨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저는 안 했는데 그게 뭐 제가 안 한 게 제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징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은 단순 서명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헌법상 아주 자유권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데에서 완전한 판단을 제가 독단적으로 이제 또는 뭐 그 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사법부 최종 판단시까지 유보한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다른 교육감님들도 이제 뭐 그런 뜻은 뭐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면은 이런 이제 정부가 지금 정교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또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교육감 각자가 조금씩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잘 아우르셔서 어떤 그 보수와 진보를 잘 아우르셔서 이제 헤쳐 나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교육감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또 작년보다는 덜 외로우시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하셔야 될 입장이 되셨잖아요. 가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내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라는 게 하나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과 관련되는 사안이죠. 즉, 달리 말하면 공교육을 이제는 정상화하고 우리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진화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구두선적인 그런 선진화가 아니라 참으로 학교 현장이 바뀌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이제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실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나갈 수 있고 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혁신학교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사분들께서 서로들 이제 커뮤니티나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교환하면서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의견도 많이 교환하신다는 말씀들을 듣고 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제 불안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참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불안을 줄이고 또 없애면서 학교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학교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만이 우리 교육을 살려내고 이제 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낸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한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이제 경쟁 중심이라든가 서열주의라든가 그것을 위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 방식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이런 선다형 시험 문제에 의한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집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설득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어쨌든 그 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그 교육 소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야말로 신뢰를 주는 거, 그냥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표를 던진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아우러서 그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에게 지난 선거에서 참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운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제 방향 이것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서 주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면에서는 김상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관련해서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우리 교육을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참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저를 지지 성원해 주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든 또는 일단 기본적인 믿음을 좀 형성해 주셔서 이제 저를 지지해 주셨든 그리고 지지하지 못하고 다른 분을 지지하셨던 분들까지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교육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모두 다 갖고 계신다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염원을 함께 모아서 우리 경기교육이 앞서서 이 미래지향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게 그분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과 염원에 제가 답하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한겨레가 마련한 2010년 이번에 그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 아이가 나중에도 행복한 어른이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누구 하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김상곤 교육감님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큰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너의 안에 있을게 하는 TV